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워드 2016 과정을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강의를 누르신 분들은 아마도 워드 2016 자격증을 준비하시면서 이 강의는 어떤 강의일까? 라고 궁금하셔서 클릭을 해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시간에 처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수업 스타일이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과 일치하는지 먼저 이번 수업을 들어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 수업이 여러분들 스타일과 맞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 2016의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 ITQ 워드에 대한 시험 소개와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인 만큼 ITQ 워드라고 하는 시험은 어떠한 시험인지 시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TQ라고 하는 자격증은 최고의 신뢰성, 최대의 활용도를 갖춘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워드나 커말 같은 시험과는 다르게 오로지 실기 시험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바로 자격증이 부여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TQ라고 하는 시험은요, 아무래도 우리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또는 특정한 기관, 단체에서 어떠한 정보기술 능력을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 워드라고 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 회사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살 때 오피스는 보통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한글까지는 별도로 구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피스만 깔려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워드를 쓸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가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식 인증하는 국가 공인 자격 시험, 민간 자격증이 아니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격증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산업 인력에 대한 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ITQ 워드 시험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TQ 시험은요, 2002년 1월 11일 공인을 취득한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957년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가시면 쓰시게 될 워드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사무관리 프로그램 또는 영어로 OA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TQ 시험은 가장 최신의 기술이 집약된 최신의 기술을 평가하는 OA 자격 시험이라고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장 실무 위주의 시험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발전성과 활용성이 탁월합니다. ITQ 시험은 합격, 불합격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인 경우에 자격증이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차이점은 여러분들께서 취득하신 성적별로 등급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에 ITQ 워드 시험을 봤는데 B등급을 취득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시험을 재응시를 해서 A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으면 그 자격증은 A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자격증은 여러분들 뭐 BGF 리테일 같은 대형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컴퓨터에 대한 활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 ITQ 시험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프로그램 버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ITQ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컴 오피스와 MS 오피스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출시한 MS 오피스 2016 버전을 기준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급은 A등급을 목표로 우리는 수업을 할 거고요. 시험 방식은 PBT 방식으로 시험이 시행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시험 시간은 1시간 내에 모든 작업을 완성하는 형태를 공통 시험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ITQ 시험에 대한 합격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시험은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면 A등급, 300점 이상이면 B등급, 200점 이상이면 C등급이고요. 20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 실무에서는 A등급만 자격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왕이시면 한 번에 A등급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ITQ 워드 시험에 대한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시험에 대한 원서 접수는 KPC 자격 한국생산성본부 자격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주소는 www.license.kpc.or.kr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접수 수험표 확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시험 일정 안내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고요.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상세 시험 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하나는 정기시험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특별시험이 있는데 정기시험과 특별시험에 대한 난이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난이도 차이는 없고요. 자, 정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행되는 시험을 정기시험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특별시험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 1년에 4달만 시행되는 특별시험이 있습니다. 이 특별시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달의 넷째 주 일요일에 시행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ITQ라고 하는 시험은 기본적으로는 토요일에 시험을 보게 되고
만약 특별 시험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일요일 날 시험이 시행된다 라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ITQ 사이트를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터넷 창을 먼저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창을 실행을 했다면 일단은 우리 네이버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다가 ITQ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정보기술 자격센터 ITQ라고 하는 사이트가 확인되실 거고요. 해당하는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PC 공단 자격증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될 부분은 시험이 언제 시행이 되는지 시험에 대한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시험에 대한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단에 보시면 접수 수험표 확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하는 메뉴에 첫 번째 메뉴를 확인하시면 시험 일정 안내라고 하는 메뉴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시험에 대한 일정이 보여지게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ITQ 정기시험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행이 되고 ITQ 특별시험은 2월, 5월, 8월, 11월 넷째 주 일요일에 시행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온라인 원서 접수가 있고 방문 접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접속하신 KPC 자격공단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상으로 원서 접수하는 부분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 라고 하시면 방문 접수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방문 접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 지역에 KPC 자격 지역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곳에서 방문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사진 같은 부분들을 직접 반명한판 사진 아시죠?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내시는 사진, 그 반명한판 사진을 첨부하시고 신분증과 지참해서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방문 접수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역센터, 여러분들 근처에 있으신 지역센터로 사전 전화를 하신 다음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온라인 원서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해당하는 원서 접수 기간 안에만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하는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가 다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방문 접수 기간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험표 공고 일자에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시험 시행일에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을 응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적 공고가 되는 날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 중 두 번째 접수 수험표 확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에 있는 원서 접수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선택을 하게 되면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을 사전에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ITQ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통합 계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KPC 자격 홈페이지에 대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ITQ 원서 접수가 처음이신 분들은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서 회원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원서 접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상단에 있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만약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원가입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서 회원가입이 가능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 KPC 자격,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대한 그 계정이 따로 운영이 돼가지고 ITQ 따로, GTQ 따로, 뭐 ICDL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한 2, 3년 전에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일한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이 잘 되지 않아서 아쉽게도 원서 접수하는 방법은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환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로그인을 완료해 주시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사장과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근처에 있는 시험을 응시할 장소를 선택해 주시고 과목으로 ITQ 워드 2016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원서 접수비에 대해 결제를 해주게 되면 원서 접수가 완료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원서 접수를 할 때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이 원서 접수, 온라인 원서 접수 기간에만 원서 접수 페이지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따로 해당하는 날짜를 메모해 두셨다가 그 날짜 안에 원서 접수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좀 빠른 날에 원서 접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근처에 있는 시험장의 정원에 다 차서 멀리 있는 곳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험의 초반에 시험 원서 접수하는 초반에 여러분들께서 날짜를 기억하셨다가 원서 접수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과목 및 소프트웨어는 MS 워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는 워드 2016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취득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미 취득을 한 자격증의 리스트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TQ 워드 시험에 대한 최신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이번 시간 모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상단에 KPC 자격에 보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료실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시험 정보란에 기출 샘플 문제라는 항목이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종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ITQ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조건에 대해서는 제목이라고 해서 워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ITQ, GTQ, ERP 자격은 최근 시행 6회차, 그러니까 최근 6개월 차의 정기시험 문제만 공개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워드 시험은 한글이랑 통합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신 회차의 MS 워드 문제 및 답안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압축 폴더가 보여지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압축 폴더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GM으로 시작하는, 시작하는 기호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처음에 뜨는 PDF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MS 워드에 대한 시험 문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모범 정답 같은 경우에는 한글 기준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내용 자체는 정답이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한글로 진행을 하긴 하나,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문제가,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소화전 지역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보시면요. 자,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소화천 지역, 제가 글씨를 잘못 봤네요. 내용이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MS 워드로 된 정답 파일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여기 보시면 모범 정답 첫 번째, 이렇게 보면 A형, B형, C형이 있는데 여기서 A형 모범 정답이 MS 워드에 대한 답안 파일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ITQ 워드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다운로드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ITQ 워드나 어떤 시험인지 시험에 대한 소개와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떠십니까? ITQ라고 하는 시험이 굉장히 실용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몸소 느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